자, 테스트 1의 3번 보겠습니다. 자, 있어 왔다. 노력이 있어 왔다. 몇몇 경제학자들에 의한 노력이 있어 왔다. 뭐 하려는 노력이냐? 상품화 하려는 노력. 상품화. 경제학자니까요. 상품화. 뭐를? 생태계의 서비스들. 그러니까 이 생태계의 서비스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이제 추가 설명을 합니다. 그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가리킨다. 뭐를? 이점들 그리고 자원들을 가리킨다. 어떤 인간들이 얻는 뭘로부터? 자연 생태계로부터.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에서 인간이 얻어가는 거. 그걸 이제 다른 관점으로 생태계가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의 서비스들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생태계가 우리한테 주는 이런 서비스들을 상품화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몇몇 경제학자들에게서. 상품화라는 건 돈 받고 판다 이런 개념인데 자연의 서비스를 돈 받고 판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몇몇 생태계의 서비스들은 라이벌이다. 뭐다? 뭔가 경쟁적이다. 뭐와 같이? 이 폐기물 흡수 능력과 같이. 뭐에 대한 능력? 온실가스에 대한 폐기물 흡수 능력과 같이. 그래서 배급이 필수적이다. 배급이 필수적이다. 자, 이 말이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생태계가 주는 서비스들은 생태계가 주는 어떤 서비스들은 좀 경쟁적이라서 이런 폐기물 흡수 능력과 같이 온실가스에 대한 폐기물 흡수 능력과 같이 경쟁적이라서 배급이 좀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이제 경쟁적이라는 얘기를 무한하다라는 말하고 한번 반대로 생각해봐. 그러니까 어쨌든 지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폐기물을 흡수할 용량은 제한돼 있을 거잖아요. 무한한 게 아니라.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버리느냐가 이제 경쟁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에는 뭐가 필요하다? 배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상품화라는 거의 정체는 지금 예를 들자면 배급이라는 거예요. 지구의 배기가스 흡수 용량을 100으로 봤을 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어느 나라가 10을 가져오고 어느 나라가 5를 가져오고 어느 나라가 20을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돼야 되는 문제인데 이걸 그러니까 뭐 하겠다? 상품처럼 배급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 만드는 것은 이런 배급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요구한다. 뭐를 요구하냐? 어떤 배제할 수 있는 권한, 좀 독점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독점권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뭐를 통해서 경매할 수 있는 emission permits, 이런 배기가스 발산 허가권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못 사는 나라가 있어. 그럼 잘 사는 나라는 배기가스도 많이 배출하겠죠. 산업 국가니까. 그럼 얘네들은 많이 뱉는 애들은 뭐 하냐? 이렇게 하라는 거야. 돈 많이 내고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라는 거지. 그럼 이건 독점적인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돈 없는 애들은 조금만 냈으면 조금만 뱉으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그냥 만약에 이런 배기가스들이 제한된다면 뭐까지로만 이런 흡수 용량까지로만 제한된다면 그리고 동등하게 배분된다면 이 상품화는 지속 가능할 수 있고 정당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해서 결국 생태계의 어떤 서비스는 상품화 될 수 있다. 상품화 되는 게 맞다.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품화가 정당하다. 근데 이제 그러나 하면서 많은 생태계의 서비스들은 본질적으로 비독점적이고 그리고 비경쟁적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cannot and should not be commodified. 상품화 될 수 없고 상품화 되어서도 안 된다. 이게 이제 본론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서론이었고. 즉 자연이 우리한테 해주는 어떤 일은 분명히 이런 게 상품화가 필요하지만 나머지 어떤 자연이 주는 서비스들은
본질적으로 누가 독점하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경합을 하거나 이럴 성격의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들은 또한 또 무시되어서도 안 된다. 공공 서비스들은 봉사한다. 모든 구성원들한테 인간사회. 경제학자들은 인식한다. 뭐라고? 이러한 공공 서비스들이 안 맞다고. 수트는 맞는 건데 이 일이니까 안 맞다고. 뭐에? 상품화에는 안 맞다. 그리고 시장 배치에 안 맞다. 공공 서비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시장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다. 생태계의 서비스들은 정의되어서는 안 된다. 자연의 혜택으로서 사람에게 주는 자연의 혜택으로 정의되어서는 안 된다. 나데이 법비.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뭐로서 정의돼야 되냐. 어떤 기금 서비스, 그러니까 공동 기금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공동의 기금이 모여있는 서비스다. 어떤 이롭게 하는 모든 구성원들을, 이 생물권의 모든 구성원들을,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공공 서비스라는 것이 시장 논리,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듯이 생태계가 가진 많은 서비스들과 같이 공공 서비스와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논리의 근원은 뭐냐? 이게 인간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 같은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기 식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생태계의 서비스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은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훨씬 더 나쁘게 적합하다. 나쁘게 적합하다 했으니까 적합하지 않다. 뭐에? 상품화에. 뭐보다? 이런 공공 서비스보다.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와 비슷하지. 공공 서비스가 그러하듯이 생태계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생태계의 서비스들은 공공 서비스보다도 더 상품화에 덜 적합하다. 그래서 주장하는 건 좀 명확하죠. 뭐 하자? 생태계가 우리한테 해주는 일을 인간만의 독점 권한으로 생각하고 시장화, 경쟁화, 그다음에 상품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테스트 1의 7번. 자, 그것이 중요하다. 구분하는 것이 인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구분하는 거죠. 뭐를 따르면서 규범을 따르면서 뭘로부터 구분해야 돼? 다른 동물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로부터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뭐에 있어서 그들의 관련된 행동 패턴에 있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규범을 따르면서 하고 있는 일을 그냥 동물들이 그와 비슷한 인간이 하는 것과 비슷한 관련된 패턴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과는 좀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한 동물은 어떤 결정하는 싸우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동물은 대부분의 경우에 단지 걱정하는 거다. 뭐에 대해서? 그 위험에 대해서. 부상당하는 것의 위험에 대해서. 뭐가 아니라 어떤 추상적인 규범에 대해서가 아니라 뭐에 대항하는 폭력에 반대하는 규범에 대해서가 아니라 뭐에 대해서 걱정해? 그냥 부상당할까 봐 걱정해서. 그러니까 동물이 안 싸우는 이유는 뭐다? 그냥 안 다치려고. 인간이 그러면 이제 안 싸우는 이유는 뭐라는 거야? 그러면 규범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폭력은 나빠라는 규범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한 동물은 공유하는 음식을 동물들과 바깥에 있는 자기 집단 바깥에 있는 동물들과 음식을 공유하는 동물은 전형적으로 단지 노력하고 있을 뿐이야. 얻으려고. 미래의 reciprocity, 상호 보답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뿐이다. 아니라, 따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규범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음식 공유하면 좋아요라는 그런 규범에 따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동기들은 둘러싸고 있는 진정한 규범을 둘러싸고 있는 동기들은 위에서 이런 동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우리가 할 때 뭔가를, 이건 잘못된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걱정해야만 해. 뭐에 대해서? 질책에 대해서. 단지
뭘로부터의 질책만이 아니라 그 잘못을 당한 집단으로부터의 질책만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의 질책도 걱정해야 돼. 그러니까 동물은 결국 뭐만 걱정하는 거냐? 내가 얘를 때려. 그러면 얘가 나를 반격할까 봐 이것만 걱정한단 말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간은 내가 얘를 때리면 안 된다는 걸 뭐 때문에 해요? C가 저 새끼 나쁜 새끼네. 지금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빈번하게 이는 의미한다. 전체의 나머지, 우리의 그 지역 집단의 전체의 나머지 혹은 최소한 그것의 대다수, 이 지역 집단의 대다수를 의미한다. 제3자라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한다. 등치가 크고 강한 엘버트가 쉽게 훔칠 순 있어. 약한 밥으로부터 두려워하는 거 없이, 어떤 곤란함을 두려워하는 거 없이, 밥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곤란함을 두려워하는 거 없이, 어차피 얘는 약하니까. 그러나 인간 집단에서는 이 알버트가 그 후에 직면하게 될 거야. 처벌에 직면하게 될 거야. 뭘로부터? 사회의 나머지로부터. 그래서 이런 집단적 강제는 그렇다면 규범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능케 하는 것이다. 뭐를? 평등주의적 정치 질서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나 특징적인 어디에서? 이런 수렵 채집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건 원시인의 결국 이제 어떤 원시인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뭐냐?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데 원시인 때부터 뭐를 만들었다? 규범이라는 게 있었다. 인간은 인간답게. 지금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 규범의 본질은 뭐다? 집단 강제다. 나와 상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인간은 나머지 집단들의 반응을 걱정해야 된다. 이게 규범의 본질 아니냐. 현실적인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 환경에서 그것이 바람직하다. 가주어죠. 뭐가 바람직하냐? 놓는 게. 경쟁자들을 out of business. 이 사업 바깥에 놓는 게, 지금 망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죠. 경쟁이니까. 자연스럽게 더 적은 경쟁자란 의미한다. 더 이용 가능한 고객들을, 더 많은 이용 가능한 고객들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시작이네. 그러나 이는 항상 this is the case, 사실이다죠. 항상 사실인 건 아니야. 스포츠에서는 사실 스포츠 조직들은 어떤 경쟁하는 리그에서 경쟁하는 스포츠 조직들은 실제로 의존한다. 그 건강에, 그들의 근데 경쟁자의 건강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경쟁자가 튼튼해야 좋다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성공하는데 경쟁자가 튼튼해야 돼. 이게 스포츠의 본질이다. 예를 들면 팬들은 종종 더 끌려 경기에, 어떤 경기에? 이니치겠죠. 있는 클로즈 컨테스트. 클로즈는 막상막하라는 거예요. 가깝다는 게, 또 붙어있다는 게 서로 막상막하. 일방적인 경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상막하의 경쟁이 있는 게임에서 게임에 더 끌려. 그리고 그 승자는 알려져 있지 않아. 미리. 그러니까 클로즈 컨테스트가 있고 승자가 미리 알려져 있지 않는 경기에 더 끌리게 돼 있다. 지배하는 것이, 리그나 경쟁을 지배하는 것은 완전히 혼자 독식해버린다? 그럼 그게 뭐일 수 있다?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결국 망하게 하는 걸 수 있다. 재미가 없으니까 자기도 돈을 못 벌게 될 거라고. 자기 파괴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팬들의 관심은 뭐 할 거니까? 희미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이 어려울 때, 가주어죠. 예측하는 것이, 누가 이길지를, 경기를 누가 이길지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울 때 스포츠 리그들은 끈다. 더 높은 관중들 그리고 시청자들을 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아있기 위해서는 성공적이게 리그들과 경쟁자들은 필요로 한다. 다수를,
그들의 클럽들 다수를 필요로 한다. 즉 다수의 클럽들을 필요로 한다. 경쟁적일 다수의 클럽들을 필요로 한다. 뭐만큼 다수? 가능한 만큼 다수. 때 그 결과가 한 경기의 결과가 대단히 예측 가능할 때는 그것은 끌지 못할 것이다. 큰 관중 숫자를 끌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은 줄여버릴 것이다. 티켓과 미디어와 후원 수익을 줄여버릴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다. 스포츠한테는 대절이 진주어겠죠. 있는 게 건전하고 경쟁적인 균형이 있는 게 팀들 사이에 이것이 이끈다. 불확실성으로 이끌게 돼요. 나쁜 말이라고 틀렸다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불확실성으로 이끌게 되니 이 불확실성이 좋은 거라고 오히려 뭐에 대한 누가 이길지에 대한 그 경기를 그리고 leads, encourages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뭐한다? 부추긴다. 팬들을 뭐하도록? 관람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다음 15번 사람들은 종종 생각한다. 뭐라고? 이 성격 특질들을 뭐와 같은 친절함과 같은 성격 특질들이 고정돼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이렇게 하면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바로 나오네요. 그러나 우리의 연구는 이런 집단들과 함께한 나타낸다 뭔가를 꽤나 다른 무언가를 나타내고 있다. 그 경향은 뭔가 이타적이려는 경향 혹은 익스플로이티브 좀 착취적이려는 경향 서로 반대되는 거죠. 이런 경향은 의존할지도 모른다. 무겁게 뭐에 의존할지도 모른다. 어떻게 이 사회적 세계가 조직되는가에 의존할지도 모른다. 즉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회가 어떤 분위기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사회가 전부 다 그런 분위기면 나도 그렇게 가야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취하면 똑같은 집단을 사람들의 똑같은 집단을 취하면 그리고 배정하면 그들을 어느 한 사회적 세상에 배정하면 우리는 만들 수가 있어. 그들을 정말로 관대하게 만들 수도 있어. 서로에게.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다른 부류의 세상에 놓으면 우리는 똑같은 애들인데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 그들을 정말로 이게 형용사 자리의 민이니까 사악한, 야비한, 사악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 아니면 indifferent, 무관심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 서로에 대해서. 즉 어느 사회에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아주 중대하게 이는 나타낸다. 뭐라는 걸 그 경향이 협력하려는 경향이 뭐다? 자산이다. 단지 개인들만의 자산인 게 아니라 누구의 집단의 자산이기도 하다라는 걸 나타낸다. 그렇죠? 결국 이런 협동하려는 경향, 그러니까 타인에게 어떠냐 이런 성향이 개인한테 달린 게 아니라 뭐다? 사회한테 달려있다. 협력은 의존한다. 그 규칙들에 어떤 규칙? 지배하는 형성을 이 우정 결속의 형성을 지배하는 규칙에 달렸다. 결국 좋은 사람들은 할 수 있어. 좋은 사람도 나쁜 짓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역도 성립한다. 단지 결과로서 구조의 결과로서 네트워크 인맥의 구조의 결과로서 어떤 그들이 속해 있는 뭐에 상관없이 그 신념들에 상관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상관없이 혹은 그 이게 지금 1번 관계사 2번 관계사예요. 그 집단이 공유하는 아니네요. 이게 아니고 여기가 1번이군요. 아니 여기가 1번이군요. 여기는 생략됐고 관계사. 그들이 가지는 신념, 그 집단이 공유하는 신념과 상관없이 잠깐만. 아닌데 이게 좀 의미가 그러면 잠깐만요.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는 신념 혹은 집단이 공유하는 신념이 뭐냐에 상관없이 그냥 실제로 어쨌든 그 집단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하는 것의 결과로서 좋은 사람도 나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위에서 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 아니 어떤 집단에 룰이 있으면 그거 안 지키면 벌 받잖아. 그 룰이 뭔가 이상한 짓을 하게 되어 있는 게 룰이야. 그러면 좋은 사람도 그 룰을 지키면 나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그것은 단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연결되는, 그러니까 나쁜 사람과 연결됐냐 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인데? 그 숫자와 패턴이 문제다. 사회적 연결들의 숫자와 패턴이 또한 중요한 것이다. 측면들이 이런 사회적 관계망이라고 있는데, 사회 관계망의 측면들은 뭐와 같은 협동과 이런 사회적 연결망과 같은 이런 사회 관계망의 측면들은 다 함께 작동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말이 조금 낭비되는 말이 좀 있는 지문인 것 같은데, 크게 어쨌든 우리가 개인의 특질이라고 여기는 것이 사실 뭐에 영향을 받는다? 사회 구조. 이 사회 구조는 분위기 같은 추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규칙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규칙, 뭐 숫자, 그 다음에 구성 이런 것들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일단 테스트 1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